자, 이러다 보니, 윤정부의 부처들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려는 대통령. 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에 벤세이를 놓고 있는데, 이거 일본 말씀 안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과 방통위, 뭐, 요런 데 말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있고 해양수산부 사실은 그 국정의 업무 보고 지난주 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해수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해수부는 왜 다시 돌려보냈냐? 업무 보고 전에 자료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왜 유출됐어니까 모르겠네요. 왜 째든가 뭐 이렇게 나온 거야. 언론에 미리 던진 거네. 아, 해수부가 왜 지금 업무적인 거를 못하고 있냐면, 지금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은 후쿠시마 그 오염수 아니지, 예, 핵폐수 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과 함께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수부의 제일 큰 일이에요. 이걸 빼놓은 거야. 해수부가 이걸로 해갖고 임성열, 임기정한 1조 원 넘는 돈 쓴 거 아시죠? 이 관련해서 홍보한답시고. 홍보한다고. 그래 놓고 얻은 게 뭐 있어? 국제적인 여론전에서 이기기를 했어. 뭐 일본에 여론 환기를 시켜서.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를 시켰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 돈 영수증 처리해야 돼요 지금. 그런 해수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국정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이진숙이 있죠. 거기서 이제 방송 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 이거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 보고서를 냈는데 설명이 없어. 그리고 방송이 혼자 하다가 뭐 둘이서 하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혼자뿐이니까 아예 의결을 못 하고 그 의결 사항 관련한 설명도 하나도 없어. 방송 독립성, 공공성 이런 의지 하나도 없어. 언론 탄압 이거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어. 이걸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통위를 폐지해야죠. 이거 없애버려야 돼, 진짜. 통폐합해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검찰 말할 것도 없죠? 기본도 안 갖춰져 있고 형식도 안 지켜져 있고 대통령 핵심 공약 다 빼고 검찰청 분리 관련 아예 내용 없고 오히려 검찰 권한 확대 요청 보고서를 올렸대. 진짜 이 새끼들은 한판 해보자는 거야, 진짜. 야, 네가 대통령 나 인정 안 해? 이거야, 검찰은. 그러게, 이게, 와, 이거 진짜. 임직에 있는 새끼들이, 니네 없애는 거 있잖아. 국회 의결 거칠 필요도 없어. 대통령령 딱 내가지고, 그냥 국무회의에 통과만 시키면, 니네들 한꺼번에 다 옷 뺏겨버릴 수 있어. 기소 관련된 거, 지금 뭐,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엄청, 뭐, 민생이 어렵고, 뭐, 우리가, 안 해주면, 뭐, 범죄에다 노출되고, 그지랄한다고? 범죄에 노출되는 거, 수사하고 이런 거 경찰이 하는 거고, 니네 검사들 옷 다 벗잖아? 아니, 그럼 깨끗하게 옷 벗기고, 변호사 있는 사람들 새롭게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실적죄로 기소 배당하면 돼.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그 150명 수사해가지고 민생 수사 안 한 거, 그거는 비판 안 하더라, 인간들이. 이래기들이 조용하더라. 입 쳐닫고 있더라, 근데. 특검이 120명이라 돈이 500억이 들고 어쩌고 이 소리 지랄하면서 신용카드 파겠다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검사에다가 조사관들 150명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3년 내내 팠잖아. 3년 내내 이 사람이 썼던 법인카드 있는 가게를 다 쫓아가가지고 그 가게 안에서 영수증을 다 뒤지고 주변에 관련 있는 사람을 다 뒤지고 거기에는 몇백억이 들었냐 도대체. 그리고 기재부도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공약이 한 게 있어요.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주고, 가족 단위 중심의 과세 체계를 전환하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재부가, 이거 세수 감세돼서 안 돼요? 이거 부정적이야. 네가 대통령이든 말든 모르겠고 이거 네 하면은 세수가 감소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미친놈들이. 야, 니네 전임이 인구 위기 극복한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 둬가면서 하던 게, 부자 지금 감세해준 놈이 누군데? 적폐였잖아. 부자 감세할 때는 기재부 니들 뭐 했냐? 부자 감사할 때는 세수 감소도 없었고 형평성 문제도 없었고 경제활동 저해 우려도 없었던 거야? 걔 양아치들이 진짜 만만하게 보는 거야, 진짜. 그래서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라는 시건방짐이 이 대가리에 몰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레기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 보면 방통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이 정부부처가 야 원래 민주당 정권은 민주정부는 우리 윤석열이나 보수 정권처럼 막무가내로 때려잡는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응. 웬만한 공무원들 자녀 임기 다 지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들은 야 윤석열이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애들은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애들이지만 민주정부는 때려잡고 이런 거 못하거든. 꼭 그 회사에 파벌 싸움 하거나 낙하산으로 떨어진 뭐 이사 아들놈이나 이런 놈들이 실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전문 경영지도 오면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아? 나 그만두면 내일 당장 회사 망해!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없잖아요? 회사 더 잘 돌아가요. 나는 이런 놈들은 다 해고시켜가지고 연금 한 푼도 못 받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이런 직무에 대한 감찰을 대통령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해갖고 얘가 그동안 이 부서에 와가지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고 업무 효율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만 철저하게 받아도요. 낙하산들은 견뎌낼 도리가 없어요. 원래 공부해갖고 들어와서 착실하게 일해온 낙하산들이 일해온 공무원들이 위에서 떨어진 낙하산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경력직 내지는 능력이 있어갖고 초빙돼 온 사람인지 그거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 새끼들 직무감찰 받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언론 기레기들이 뭐 군기 잡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해야지 그러면. 말을 안 쳐듣는데 그럼 가만 냅둬? 니들 직원들 말 안 쳐듣는데 가만 냅두냐? 그래서 에이씨. 이한주 위원장이 애초에 이 일을 맡았을 때 이런 반발, 이런 식의 개김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딱 이 말 하잖아. 공직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지금 거지. 계기고 제대로 된 보고 못 내는 놈들은 말 그대로 잘라야 됩니다, 공직서. 다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나가갖고 옛날 인연 갖고 또, 천후배들 찾아가면서, 사회 나와갖고도 돈 벌어먹기 쉬운 구조가 그동안의 그 학력이라든지 이런 파벌 구조였거든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서 받고 끝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서 아닙니다. 이 부서는. 이 부서의 목적은 국정기획위원회. 애초에 잘못돼 있는 국정 안의 늘공들 내지는 낙하산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전초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 안 할 것 같습니까? 시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시정하고 그걸 감찰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그 부서의 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개판으로 해놓고 그 밑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임기 보장됐으니까 자르려면 자르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관련해갖고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추기 위해 기관장들 맞추는 거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적대로 해갖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업무 감찰하고 실적 감찰하고 거기에 따라갖고 뭔가 내용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 문책 견책해갖고 다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밑에 전문적인 일해 왔던 밑에 있는 사람들 올리면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게 나 승진할 기회구나. 이 새끼 내가 이번에 날려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날라갑니다.
울산에 이제 지난번에 방문을 하셨죠. 데이터 센터 기공에 관련해가지고. 울산시장이 너무 말하자면 평소에 안 그러더니 난 처음 민주당 시장인 줄 알았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에이, 넥타이 색깔하고 얼굴을 보세요. 넥타이 뭐. 색깔은 정체성을 좀 지켰나? 네. 당신이 현수막 다 깔았구만? 현수막. 특이한 것이 제가 이제 자랑을 장난을 제가 정보 공부를 좀 했는데 족보 공부. 아니, 남의 어머니 족보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적 것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27대에서 네. 그래서 27대에서는 저도 모르는 건데 아니, 근데 아무튼 분위기는 이렇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들부터 벌써부터 뭔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하고 같이 뭔가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거든.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그동안 지방에 있으면서 윤석열이 지방 교부금들을 대부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해외 순방비로 착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쇼핑하겠다고 그렇죠. 이거를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깎아버리고 니들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신용카드 뺏긴 엄마 카드 뺏긴 자식놈들 같은 그런 심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울산 정도 되는 큰 도시가 이 정도 될진데 지역 지자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행정부에 대통령하고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에 뭔가 관련된 정책을 내려보거든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이라든지 이에 대한 홍보 이런 거 하게 되면 옛날처럼 한 해 안 오네 뚱하게 안 할 거예요. 더더욱 열심히 하고 홍보해서 성과 올리고 그 성과를 자랑할 겁니다. 제가 이 정부에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라고 던져 올릴 거라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전국적으로 특히나 부울경 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 김두겸 울산시장이 능글능글하게 되게 잘 구워 삶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댓글 보시면은 저 새끼 저거 헛짓거리 세금으로 헛짓거리 하는 새끼다. 절대 돈 주면 안 된다. 다들 거기다가 구의원 폭행하고 여성 직원 성추행하고 여자를 너무 많이 뽑아놔갖고 화재 진압이 안 된다고 쌉소리하고 건국전쟁 개봉할 때 가서 보고 야.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이라는 거예요. 관상은 과학인가 봐요. 지금 한 그 얘기들과 저 관상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 그랬을 것 같은 딱 봐도 저 얼굴에서는 저런 얘기 나오겠구나.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이거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그렇게 거 안 들어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기에 당신이 민주당 저기 받아서 나올 건 아니잖아.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민주당 후보하고 제대로 한 가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울경은 뭐 앞으로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업화를 생각했을 때 일종의 구미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적, 산업적 수도나 다름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차기에서의 지자체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울산 지역 이쪽에서 지난번보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결국은 표로 정치인들은 지역 행정가들은 표로 증명을 해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똘똘한 전략적인 투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뭐 전라도에서도 몰빵을 해줬네 어쩌네 얘기가 많지만 전라도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51%가 나는 뭐 그 어떤 당의 정책이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지지하는 당을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라도 사람들 51%야. 잘하지 못하면 바꿔요. 한 방에 국민의당에다가 전체 의석수 몰아주는 거 못 보셨어요? 똑같이 현명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대접을 받게 만들고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변화, 발전, 개혁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투표의 힘, 시민의 힘, 뭉쳐있는 이 대중의 힘을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휘해 가면서 이 공직자들, 지역사회를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